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공매도 잔고 금액이 코스닥에서 4위 규모입니다. 자, 주가가 이제 34,000원 지지가 지금 시간상으로 좀 안 되면서 3만원 지지 확인 흐름까지 차트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1% 강보합세 흐름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0.5% 200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0.36% 하락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49% 내리고 있고요. 자, 유가가 1.74, 금값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제 상반기 어떤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부상하고 있고, 자,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 어떤 금리 단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만큼 못하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면서 다우 중심으로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오전장이어서 오후장에도 계속 이제 오전장과 같은 흐름들이 이어졌죠.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쪽에서 다 매도세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투신까지 합하면 장기 투자 주체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이 부분들을, 매물들을 이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1.70, 1원 70전 정도 하락세 흐름.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더 많은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400개 넘게 400여 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도 살짝 좀 이탈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2700선을 좀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서 다시 이제 2600선 흐름으로 좀 내려와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이 900선 언저리에서 지금 800선 후반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차트 흐름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34,000원대 어떤 지지 흐름들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틀 정도 떨어지고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때 그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에 좀 걸치는 흐름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리는 흐름을 사실 이제 월요일 좀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수급의 압박 속에서 결국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슈겠죠. 별다른 어떤 이제 기사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뭐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제 오늘 34,000원대로 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34,000원대와 이 3만원대의 어떤 박스권의 중위값, 미디안 값인 32,00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또 지지가 안 돼 버리면 3만원 여기까지도 이제 테스트하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단기 흐름들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한 34,000원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좀 옆으로 가면서 다시 이 36,000원, 37,000원 이런 모색을 해야 되는 위치가 밀어내는 어떤 공매도와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들 어떤 매도세가 합쳐지면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에도 지금 이제 150원 빠져서 31,950원.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이 18.39%로 두 자리의 어떤 매매 비중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는 데에 비해서 공매도의 어떤 비중 자체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중에 어떤 수급들도 결국 아침에 이제 한 34,000원의 어떤 도전들을 하다가 이때가 이제 JP모건 쪽에서 좀 물량이 들어올 때인데, 그 뒤로는 이제 물량이 안 들어오면서 그냥 흘러내리면서, 31,900원까지 밀렸다가 32,100원. 예,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150원 빠지는 어떤 흐름이었죠. 자, 이 부분들을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면, 공매도 이제 관련되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전보다는 이제 그 매물이 조금 뭐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플러스건, 예, 소폭 어떤 매수건을 보여줬습니다만, 기간이 좀 8만 주 넘게 또 때리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떨어졌던 부분들을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만 원의 어떤 뭐 확인도 중요합니다만 양봉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어떤 위치 구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굉장히 아무래도 중요한 어떤 차트상 흐름 구간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들어왔던 이제 이 JP모건 쪽에 요 물량이 다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이 HLB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희귀암 관련되는 부분에 치료제 개발 열풍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HLB가 이 부분에 좀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암의 종류가 사실은 뭐 한 300개 이상이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예, 이제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암 사망률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암에 대한 어떤 치료제 발달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과거 이제 이 암과의 전쟁에 있어 살펴보면, 초기에는 암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도, 잘 좀 이해를 좀 못했죠. 암이 그냥, 감염성 어떤 질환같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분자생물학이 이제 이후에 막 발전하면서 이 암세포를 표적하는 이제 표적항암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최근에는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전히 이제 사망자 중에서 이제 거의 한 3명 중에 한 분은 뭐 암으로 사망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제 질환 중에서 항암제의 어떤 시장이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개발이 나서고 있는 것은 치료 옵션 자체의 어떤 다양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간에 조금 개발이 좀 더뎌졌던 희귀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10만 명 중에 15명 미만이 이제 보통 희귀암인데, 대표적인 게 뭐 신장암, 뭐 뇌종암, 췌장암 뭐 요렇게 보통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희귀암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FDA에서 연에 뭐 한 40개, 50개 정도 허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30%, 40%는 이 희귀암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귀 질환 쪽의 어떤 부분들이 승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지원들도 있고, 제약사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는 어떤 편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미국의 아디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혈관주의 상피 모양세포 종양치료제 파이아로를 이 승인되어 가지고 이 작년도에 거의 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200억대 정도 수익을 좀 거뒀죠. 그러면 초기에 희귀암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디바이오 사이언스의 어떤 차트를 보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승인을 받고 2022년도에 매출도 한 200억 정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1년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80% 빠져가지고 밑에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바이오젠 이런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코로나 때 대단한 어떤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자금을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주가 자체는 거의 80%대 빠져가지고 옆으로 행보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주가들은 이렇게 장기간 어떤 그 가격을 지속하는 어떤 경우보다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급격한 조정이 많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최대 2조까지도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 전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희귀암 쪽에 HLB의 계열,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도 이제 플랫폼 형태죠. 이제 키르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메소틸린 관련되는 여기가 이제 가발현된 이 중피종, 당간암, 난소암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일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뭐 중피종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희귀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절한 어떤 면역관문 관련된 억제제들 같은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생존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치료법이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싱키르 110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암 쪽에서도 이제 보면서 중피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뭐 내용의 어떤 기사들인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기대감들이 리부세라님 이후에 어떤 차후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4일 연속 지난주에 좀 올라왔다가 여기도 보면 이틀 연속 조정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장대 연봉의 이 부분을 여기도 회복을 못하면서, 근데 여기는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움직여주고 있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18%, 그 다음에 이제 6월 16일 기준으로 잔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잔고 자체가 거의 뭐 6월달 들어서는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뭐 80만 주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6월달 들어서 주가가 이제 6월 9일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가 들어왔던 어떤 부분들은 이제 수익을 확보하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어떤 편이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만약에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갚아가면서 이 쇼커버링을 하더라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누르는 어떤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어떤 재료를 앞두고 낮춰놨다가 올려버리게 되면 공매도는 이제 일단 유리하게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공매도 이제 금액이 이제 코스닥이 가장 큰 데가 이제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LNF, 2차 전지 쪽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HLB가 가장 이제 많습니다. 금액으로는 뭐 한 1,800억 대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매도의 전초인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한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어떤 재료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반영을 6월 달에 좀 기대했다면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마치 작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가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커버를 좀 해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서 빠졌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이제 이 양봉의 어떤 부분으로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다시 잡는 흐름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